별도공사도 금액이 적질 않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업체에 따라서 또는 시공사에서 그 건축주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과하게 비용을 또 청구하게 되면은 건축주분들이 또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비용을 이 현장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많이 금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현장을 직접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용인의 그 로드하우징에서 건축하고 있는 주택 현장을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지는 200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한 40평 초반대에 이제 건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경량목 구조로 해가지고 외벽은 이제 벽돌하고 지붕은 징크로 해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현장을 온 이유는 요 건축물을 소개하려고 온 건 아니고 집을 짓다 보면 또 중요한 게 생활하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물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별도로 우리가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유튜브에 컨텐츠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현장에서 별도로 들어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건축주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이제 별도 공사도 금액이 적질 않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업체에 따라서 또는 시공사에서 그 건축주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과하게 비용을 또 청구하게 되면은 건축주분들이 또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비용을 이 현장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많이 금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현장을 직접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고요. 진짜 이거 잘 보면은 몇백만 원 아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메라님은 우리가 착공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시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착공이라는 게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걸 착공이라고.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시작할 때 당연히 흙을 이렇게 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토목공사라 해야 되나요? 그죠. 예. 예, 토목이 먼저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토목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기초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공사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초공사 전에 뭐 해야 돼요? 임시전기입니다. 임시전기. 예. 그래서 전기업체 통해서 임시전기를 설치를 해야 공사 동안에 이제 전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임시전기라는 거를 공사 전에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임시전기는 업체마다 조금 틀릴 수 있는데 70만 원 전후 70만 원 전후. 예. 네네. 비용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임시전기를 설치하면서 본전기에 대한 신청도 이 전기업체 통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또 내외 들어가셔서 일반적으로 임시전기, 본전기 설치하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내외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화조. 정화조. 예, 수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빗물은 또 어디로 뺄 건지. 지금 말씀드린 품목들은 메인 도로를 가야 돼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메인 도로 쪽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도로를 보면 이 안에 전기, 수도, 정화조 그리고 또 이제 빗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보실 게 오수예요. 오수. 이렇게 보면은 도로에 오수라고 해가지고 적혀 있죠, 매눌에.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용인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용인시라고 적혀있네. 그죠? 이게 이제 시 관로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화조를 묻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제 대지까지 배관만 연결해서 그 대지 안에다가 오수바지 맨홀이라는 걸 하나 설치하면 끝이에요. 대지 이렇게 도로 커팅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한번 볼까요? 상수도는 저런 오수 맨홀보다는 좀 작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네요. 예, 작게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한문으로 수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상수도라고 아예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지수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칭이 있는데 보면 이제 수도 맨홀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끔 다 표기가 돼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수도가 돼 있으면 상수도 사업소에다 신청하면 대지 안에까지 이제 매닥이 인입을 해주거든요. 다만 이제 비용은 좀 들겠죠. 네, 비용은 대략 그거는 그것도 도로를 아예 커팅해서 들어가는 경우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그 표시가 없는데요. 보통 도시가스. 도시가스.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가스 표기가 없는데 도로에 보면은 가스라고 해서 적혀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거는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표기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름 보일러로 하도 되고 뭐 LPG 최적재로 해서 보일러도 이제 가스로 쓰셔도 되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뒤에 뭐 전신주도 또 하나 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전기가 기본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저희 토지까지는 지중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럼 여기 단지까지 들어오는 거는 지상으로 해서 전주로 이렇게 온 거고. 그렇죠. 토지로 우리 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그 전기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 지중으로 해서 공사를 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오수 맨홀처럼 네. 만약에 통신이나 전기가 도로에 깔려 있는 경우는 또 맨홀이 있어요. 똑같이 거기에 그 맨홀 위에 전기, 통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는 의무적으로 지중으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전봇대가 있는 경우는 건축주가 이제 뭐 지중으로 하시든 지상으로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상으로 넣는 거는 비용이 들진 않는데 지중으로 넣는 건 다 내 비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을 파는 것은 내 거. 그다음에 뭐 전기를 그냥 연결하는 거는 그냥 한전에서 그냥 해주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미관상으로는 파묻는 게 낫긴. 깔끔하죠.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는 보통 뭐 한 지중공사 같은 경우 한 100만 원 전후. 예, 그다음에 뭐 통신 같은 경우는 뭐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전후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도로에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우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러네. 예. 똑같이 적혀 있네요. 네.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보시면 아까 맨홀은 이게 다 우수는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수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우수라고 적혀 있고요. 적혀 있네. 예, 우수 맨홀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 이름이 적혀 있질 않아요. 아, 뭐 용인시 아까 전에 적혀 있었는데. 오수만 적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오수에 시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정화조를 통해서 그 오수 맨홀에 연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가 있어야 그게 이제 직수로 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냥 오수만 돼 있는 거는 정화조물을 거기다 연결을 하라고 해서 오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가 시가 적혀져 있는지 시가 적혀져 있지 않은지도 보셔야 돼요. 아, 네. 어쨌든 우수는 근데 표현이 안 돼 있다. 요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크게 확인해야 될 물과 전기와. 예. 다 이거 확인되신 거예요. 벌써 다 확인하고. 예.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에 이제 뭐 집수정도 좀 묻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축구를 묻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합한 관로를 요 우수에다 이제 조인하면 되시는 거고, 그랬을 때 뭐 현장에 따라서 뭐 적게는 뭐 한 200에서 많게는 한 4,500만 원도 우수 비용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비 외에 20%를 잡으라는 것이 요런 비용 때문에 20% 30%를 잡으라고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여기 현장은 지금 보면 다 돼 있잖아요. 시관로도 들어와 있고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우수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내 건축물에 이런 그 시설물들을 어떤 걸로 하실지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 토지 앞에 봤더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m를 왔다 갔다 해봤는데도 없어. 그럼 거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지하수도 파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도 한전에 신청해서 예를 들면 전봇대를 중간에 박아서 끌어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개인이 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걸 또 도와주기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전문 업체를 통하시면 이제 매니저들이 미리 현장 파악을 다 해보고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 상수도를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지하수를 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거 뭐 구두상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또 현장 가서 보고 또 이 현장을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서류상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지도로는 자세하게 이런 게 나와 있질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우수관로 같은 경우도 없는 경우는 국어를 찾으셔서 그 국어에다가 이제 배관을 연결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건축주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봐도 내가 알아보긴 좀 어렵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이러시면은 요 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현장 파악 다 해드리니까요. 언제고 연락 주세요. 아 무료군요. 다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이 끝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여기 토목만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토목에서도 조금 건축주님들한테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럼 바로 또 이동해 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토목을 보면 이쪽에 이제 옹벽으로 시공을 했거든요. 옹벽으로 시공한 이유가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대지 경계에 맞춰서 옹벽을 쌓고 건물을 최대한 이쪽으로 이제 건축주분이 요구하셔서 붙였어요. 우리가 대지 안의 공지라고 그래서 보통 대지 경계에서 처마 기준으로 해서 50cm라는 이격거리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건축주분이 여기 최대한 좀 경계에 붙였으면 해가지고 이제 옹벽을 시공한 건데, 만약에 이제 비용적으로 따지면 옹벽보다는 보강토나 석축이 싸죠. 그 쌓는 비용 자체는 예, 근데 보강토나 석축은 단점이, 보강토는 똑같이 일자로 쌀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것 때문에 건물을 최소한 2m 띄어야 돼요. 구조적인 안정감 때문에. 예. 그리고 석축은 번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번면이 생긴 끝부분에서 또 법적으로 2m 떼야 돼요. 그럼 내 땅에 대한 손실을 보는 거군요. 예, 손실을 보고. 물론 넓은 땅에서는 땅이 넓은데 막 꼭 옹벽으로 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이 건물을 최대한 뒤로 좀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옹벽으로 시공을 한 거고, 비용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강토 그 다음에 석축 순으로 이제 싸지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내 땅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서 토목을 하시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건물을 최대한 붙이길 수 있게끔 시공할 때는 옹벽이 제일 좋다. 그렇군요. 이것도 또 사실 모든 땅마다 다 이렇게 뭐 이거 아니니까 이것도 또 보고 판단하는 것이 또 좋긴 하겠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옹벽으로 시공을 했는데 건물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토목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네요. 저쪽 부분은 나중에 토목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해놓은 거고, 이쪽 부분은 어쨌든 장비가 들어오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꼭 토목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중에 여기 뭐 조경을 하면서 그때 보강토가 됐던 옹벽이 됐던 석축이 됐던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는 거고요. 찾아 먹을 수 있는 미리 찾는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석축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것도 땅이 무조건 넓다 해서 무조건 석축한다 뭐 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방향, 내가 남향을 어떻게 지킨다든지 집의 방향 잘 결정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폭을 결정할 때 옹벽 할지 보강토 할지 석축 할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목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하느냐는 마당의 공간 활용인 것 같아요. 마당의 공간 활용. 마당을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배치도 중요하잖아요. 그 건물 배치를 할 때 결론적으로 최대한 내 경계에 맞춰서 건물이 붙어야 되는 경우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옹벽으로 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근데 보기가 가장 좋은 거는 또 석축이거든요. 예쁘긴 해요, 여기. 토지가 넓고 그리고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곳은 석축으로 마감하는 것도 좋고요. 금액도 저렴하니까. 금액도 저렴하고 모양도 예쁘고. 내 땅을 최대한 찾아 먹어야 될 때. 근데 건물은 굳이 대지 경계로 가까이 붙이진 않아도 되는 현장인데 토지는 내가 최대한 찾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강토를 쏴주면은 비용도 저렴하게 하면서 토지는 최대한 옹벽처럼 내 땅 다 찾아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완전한 팁이네요. 정말 큰 팁이네요. 그것도 건축주분이 본인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런 부분도 다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건축주님들께서 놓치면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건물 완공이 되면은 요 주택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게 어떤 식으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다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